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오늘 또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추경은 또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참 깝깝하네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홍남기 씨는 지멋대로 할까요? 아니, 그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이익은 뭐 일찌감치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고 뭐 여당도 아닌 것 같고요. 야당인가요? 야당. 지난주에 제가 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국힘당과 윤석열의 대선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하나의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쉽고요. 예. 네. 아, 그래요. 저 2차 TV 토론 보셨습니까? 예, 보는데도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막 던지는데 이건 뭐 막 던지는 사람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예. 예. 예전에 그 진중권이 그랬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드는데 어떻게 대거리 할 그런 힘을 못 느낀다. 힘이 안 느껴진다.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2차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서요. 네. 공약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쭉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경제 상황이요. 네. 상황이 특히 이제 금융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올 걸로들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이고 있는 하나의 지금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2차 토론에서 보게 되면은 이분이 그 거짓말을 너무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는 그러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국가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라고 기억들 하실 거예요. 닉슨 워터게이트 대통령, 사건으로. 워터게이트, 예. 근데 그때 탄핵된 이유가 거짓말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예. 핵심은요, 거짓말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냥 인정을 했으면 아마 탄핵까지 안 갔을지도 몰라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요. 근데 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거짓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그러니까는 SNS다가 이제 글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요. 네. 이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 버릇이 고쳐지게 돼 있어요. 아, 미국에서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교수하고 학생 사이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가끔가다 유혹 빠지는 게 뭐냐면은 좀 쉽게 좀 학점을 따고 싶어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좀 이제 그 거짓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속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과제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걸리게 되면은 그 관계가 끝납니다. 아, 미국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땐 별로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중요시 안 여기다가 가가지고 굉장히 낭패당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낭패당하는 경우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뢰를 해야지만이 거래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우리가 작동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출발점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신뢰의 기본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저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징벌을 내려야지만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그 루인스키 스캔들 그 당시에 클린턴이 질타를 받았던 부분은 그 백악관 안에서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맞아요. 트럼프가 거짓말한 거. 예.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2차 토론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주 120시간 노동, 뭐 최저임금 철폐 얘기한 적 없다, 폐지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미디어에서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가가지고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거, 철폐라는 단어 분명히 쓴 거를 그러니까는 자막으로 띄우면서까지 그 당시 발언한 거를 이렇게 틀어주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그거는 쉽게 팩트 체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아연실색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 예. 공개 다 했다.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그냥 태연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을요. 예.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저는 유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니까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불이익을 크게 본다면은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할 텐데 그게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저는 유권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요.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지지하고 응원하면은 고마워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봐요 유권자를. 그렇죠. 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지지하네 이러면서. 그 결과가 이번에 3차 토론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요? 2월 17일 예정돼 있던.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뭐 내 유권자들은 그러니까는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네. 유권자의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유권자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네. 심각한 문제인 건데 저는 이 심각한 문제가 어디와 관련되냐면요. 그 김현종 씨라고 그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던 분이요. 네네네.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뉴스공장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1997년 우리가 IMF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 예. 1997년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게 되면은 9월 달까지도 당시에 기재부 관료들이 청와대 YS한테 계속해서 뭐냐면 괜찮다 그랬어요. 경제 지표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 보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YS는 뭐냐면 이걸 다 그냥 믿고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거기서 다 위임을 한 거죠. 그 위임한 결과가 국가 부도 사태였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그 판단 능력이 없을 때 이게 어떤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오냐 하는 것은 우리가 97년 IMF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올해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먹구름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대개 보게 되면은 세 단계를 이렇게 진화해 온 걸 제가 보고 이렇게 관찰이 되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양반이 굉장히 뭐냐면 처음에는 이 극우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죽창가로 한일 관계 망가졌다라든가 이런 걸 필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죠. 예. 앞에서 얘기한 120시간 노동,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 뭐 철폐 뭐 이런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기업 편향적인, 자본 편향적인 이제 이런 사고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 리더십을 발휘를 자기의 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특정 집단 더군다나 뭐냐면 기업이나 자본 편향적인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자본은 시장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하나의 이 운동장이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는 네.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기업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음. 그런데 거기에 정부까지 그러니까는 기업과 자본 편을 들겠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툭툭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구호성 공약들을 던지는데 그 구호성 공약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다거나 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는 뭐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만들겠다. 2019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달성된 거를 가지고요. 네. 뭐 이런 실수를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구호성 이런 공약이 나오니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제 무지가 이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주 120시간도 자기가 얘기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을 변명을 했냐면은 이게 모든 분야에 가자는 게 아니라 IT라든가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미 정부에서 소위 유연 근로제 해가지고 탄력 근로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지들이 드러나다 보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7자 단문으로 그러니까는 7자 단문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공약을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양반은 그러니까는 그 공약에 대해 자기가 얘기하는 공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는 추가 체크로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무지가 드러난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7월 달부터 소위 말해서 정치인으로 등장해가지고 소위 이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네. 지난 한 6개월 이상 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대통령을 뽑아도 밑에 사람들한테 전문가한테 맡기면 해결된다는 것을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유명한 그 YS가 유명한 말 남긴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머리는 빌리면 된다. 예. 이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IMF 외환위기잖아요. 그러면 IMF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터지면요. 더구나 특히 뭐냐면 취약계층들일수록 그러니까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예요. 요즘 학생들은 되게 나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는 네. 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자네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익숙한 풍경일 텐데 이게 오래된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등장한 하나의 우리 사회 모습이다. 단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보게 되면은 화이트 칼라 직종들. 그 당시에 30대 재벌 중에서 14개가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30대 재벌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은행들이라든가 금융회사에서 이런 데 화이트 칼라들이 종사하는 직종들이란 말이에요. 네. 대학 졸업자들이. 네. 여기서 그러니까는 실업자가 된 게 한 100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래 쏟아져 나오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 채무자한테 몰리고 그러면서 가정이 막 해체되고 가장이 그러니까는 도피를 하고 이 집들을 다 차압당하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뿔뿔이 막 흩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 거리 노숙자들이 이렇게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20대 남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역사책 속에서 얘기처럼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막내가 이제 늦둥이가 20대 소위 말하는 2대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2대남 소위 말해서 20대들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무지하다는 건 다들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아는데 이제 이 지지를 하는 거. 요인은 뭐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지적했듯이 젠더 갈등 뭐 이런 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이 감정들을 사실 좀 이렇게 분출하고 배설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지하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권자들 소위 말해서 윤석열 지지층들이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은 알면서 지지를 하는 거. 네. 근데 저는 이 결과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결과에 대한 이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 몫입니다. 그럼요.
이거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는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는 경제가 그런데 금융은 더군다나 이해도가 빵점입니다. 제가 당연히 얘기하는데 예. 빵점이에요 진짜요. 예. 일반 경제적인 상식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낮은데 국제 금융은 그거보다 더 그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건 완전 빵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YS 때 상황과 똑같은 사건이 이게 지금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은 진짜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제2의 IMF가 와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거를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태도가 네. 소위 말해서 영국의 서섹스 대학의 케빈 크레이 교수가 그러니까는 그 소위 SNS에 남긴 게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는 예국에서는 공직자 자격이 기본적으로 자격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실한 거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조롱을 당할 정도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쭉벌 이런 거 하더라도 쭉발. 예.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네. 의혹이 아니라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악할 일인 것이고요. 이건 그 유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네. 그냥 소위 말해서 이 보복 심리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심리로지만 이게 선택을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무모한 생각인 거고요. 그걸 인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종의 그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그 관련자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런 비유를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테러다. 네. 테러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걸로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테러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요. 네. 그런 점에서 진짜 유권자들 국민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정만님, 홍남기가 세수 50조, 60조 더 거쳤다는 것을 계속 틀려서 예측하는 바람에 세수가 50조, 60조 더 거치게 된 것인데 이건 정말 또 선의로 해석해서 그런 세수 추가 확보를 몰랐다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얼마나 덜 거친다는 것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런 사람. 네. 아닙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듯이요. 예.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네. 세수가 얼마 정도 거칠 것인가를 전망을 하고선 합니다. 되게요. 그렇죠. 예. 그 전망치가 2021년은 2020년보다는 경제가 나아진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020년에 세수보다 더 적게 전망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고의죠, 고의. 고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수 전망을 굉장히 낮게 이게 과소 추정을 해가지고 예. 전망을 해가지고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경제가 어려워진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그러니까는 그만큼 축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고의였던 거고요. 그 네. 결과가 61조 3천억 원이라는 초과세수의 발생이라고요. 예. 그 초과세수 발생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간에 그러니까는 연말에 가면서 줄어들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 벌기로 버티다가 네. 연말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니까는 네. 예?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 초과세수 61조 3천억 원에 빠진 게 있어요. 예. 153만 명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연기를 해줬어요. 올해 납부하게 해요. 예.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류세 인하했잖아요. 예.
그걸로 그러니까 유류세 들어올 것까지 다 이게 합치게 되면 이게 65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추계를 해보니까는. 예.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진행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을 계속해서 국가 채무 타령하면서 그러면서 지원금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최소화시키고 거부한 거 아닙니까? 추경 이런 것들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냐면은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우리 목표아들은 사실상 그러니까는 윤석열과 조선일보와 같이 한 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학자면서 제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설명이 그래서 안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서 선의로 보더라도 무지했다는 건데 아니 관료가 무지한 것이 과연 자랑일 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그 해명 납득할 만한 해명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아니 그 예. 저는 무지가 말이 안 된다는 게요. 예. 우리가 세수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예.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의 가계라든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그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2021년은 세계가 다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전한다는 게 다 그러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2020년 세수보다 더 적게 이 전망을 하냐고요. 이거는 무지가 아니죠. 맞습니다. 아이고 네. 참 이런 인간한테 계속 우리가 이런 인간의 그 직 유지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최백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